여기 146페이지 보면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이제는 좀 계획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 우리가 흔히 계획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나와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계획과 관련되는 문제가 10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주로 세우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 계획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좀 체계를 좀 잡아야 돼요. 계획에 대한 거. 우리 이것을 행정계획이라 그럽니다. 행정계획의 체계. 요 체계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행정계획이고요. 이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부동산 관련 행정계획 중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행정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종합계획.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서 나와요. 국토기본법이 118개 법률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법에 국토종합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만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이든 다른 법에서요. 국토종합계획을 인용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은 다른 데 돼 있지만 시험에는 이 단어가 나온다고요. 대한민국의 전 국토의 개발 보전 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해놓은 거예요. 기본 방향.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이요. 지금 현재 제4차예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계획은 원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어떻게 개발, 보전, 관리할 것인가 기본 방침이 나오는데요.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하면요. PDF 파일 있죠. 이걸로 다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한 400페이지가 넘어 있기에 근데 500페이지 될 거예요. 이건 뭐 다 보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시간 내서 심심하다 싶으면은 만화책 보는 시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국가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한번 봐도 괜찮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예. 혹시 여러분 중에 서울시 안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 서울시가 아니다. 예, 어디 사십니까? 경기도 어디? 하남미사. 또 하남미사. 예. 혹시 하남시와 관련해서 국토종합계획에서 하남시를 어떻게 개발한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 자세가. 예? 우리 그 국토종합계획 보면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무조건 얘기가 나와요. 예?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 2006년도에 수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수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5년마다 수정하라 그랬어. 의무적으로 국토기본법에. 그래서 2006년도에 수정됐을 때요. 우리 그 복부인이라고 계시죠. 우리 중에서 지금 복부인 되실 만한 관상이 몇 분 계시네요. 예, 근데 이 복부인이 2006년도에요.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2006년도 국토종합계획에서요. 지방 균형 발전한다 그래서 핵심이 지방 균형 발전. 그래서 혁신 도시하고 기업 도시라는 걸 만들어요. 혁신 도시, 기업 도시.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지방에다 다 이전해 버렸어요. 그래서 LH공사가 진주로 가는 거.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구로 갔고요.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시키는 바람에 그 지방의 그 해당 지역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버렸어요. 예. 애석하게도 제가 그 위원으로 있는 데가 다 지방으로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제가 원래는 하루면은 3군데를 다 갈 수 있었어요, 하루에. 제가 지금 철도공사에 제가 감사자문위원이에요. 철도공사에서 개발사업, 철도역 주변 개발할 때. 철도공사가 원래 서울에 있었거든요. 지금 대전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서울역에 딱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회의 한번 하고 개발 계획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하철을 갔다가 갈아타면은 2호선에 구로 디지털 단지 3번 출구에 산업단지 공단이 있었거든요. 산업단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홍릉에 가면 서울에 청량뼈 홍릉에 가면 영화진흥위원회 있었거든요. 남양주 영화촬영소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저기 분당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LH공사에서 강의 한번 하면 그게 끝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는 다 지방으로 가버렸잖아요. 각각 하루씩 걸려. 각각. 이제는. 당일날 뭐 두 군데는 못 가요. 하루씩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그 대구에 간 산업단지 공단에 내려갔거든요. 산업단지 선정을 내려갔는데 산업단지 공단이 들어선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아파트 값이 50%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보니까 아파트를 서울 사람이 절반 이상 사놓은 거예요. 다 복부인들이죠. 그래서 2006년도가 바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글로 다 복부인 달려갔습니다. 2006년도에요. 그다음에 2011년이 됐어요. 5년마다 수정하는 거죠. 2011년이 되니까 은행에 보통 예금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보통 예금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원은 이렇게 거액을 갖다가 왜 보통 예금에 넣느냐고 전화가 오더라는 거지. 수익형 상품으로 갈아타래. 보통 예금에서 옮겨드리겠다고. 이자 얼마나 나오냐? 뭐 한 1점 몇 프로 나오는데 전화 끊어 막 그러는 거지. 왜냐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질러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수정 계획이 나왔는데 서해안 신산업벨트라는 게 등장했어요. 국토종합계획에서. 서해안의 거점 도시로 평택시가 정해진 거예요. 2011년도 평택시. 서해안의 거점 도시. 정해지자마자 삼성그룹이 평택 고덕지구에 100조 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거기 이제 내년이면 완공되겠죠. 여기요, 지금요. 그래서 2011년도에 가장 부동산 값이 오른 데가 바로 평택이지. 그 삼성그룹이 100조 원 투자했고요. 그다음 평택의 배후 도시가 나와. 평택의 배후 도시, 화성, 안산, 시흥까지가 평택의 배후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 갑자기 인구 50만 을 돌파해 버린 거예요. 50 돌파했습니다. 왜? 화성이 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택에다가 평택항 물건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래서 평택이 서해안의 거점 도시, 배후 도시가 화성, 안산, 시흥. 일단 화성하면 좀 무서운 동네 아닌가? 무섭죠, 화성이. 예. 근데 이제 화성이 무서운 동네가 아니래요. 하도 개발이 돼서 이제는요, 사람을 몰래 묻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무섭다는 거예요, 화성이. 예. 옆에 안산이 무섭지. 예. 그래서 이제 그 화성이 50만 돌파해. 화성, 안산, 시흥이 서해안의 벨트가 됐고, 그 다음에 화성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새만금까지 있죠. 거기가 서해안 신산업벨트가 나온 거예요. 2011년도에. 거기에. 그 다음에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라는 게 이제 2011년도에 생겨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해안이요,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로 한 거예요. 바다가, 동해안 바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은 관광 자원이 많아요. 예. 외국인 관광객 수 우리나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더 많이 와요? 아니면은 스위스가 더 많이 와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번 찍어봐, 둘 중에 하나. 2년 전에 통계가 있어요. 저기 한국관광공사에 보면은 2년 전 관광객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까? 스위스가 더 많이 올까? 2년 전 기준으로. 눈치가 있어야 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스위스가 더 많이, 내가 이거 왜 물어보겠어. 네? 그렇죠? 나도 충격을 받았어. 예. 우리나라가 7년 전에 이미 스위스를 넘어섰어요. 7년 전에. 멀찍이 따돌려서 스위스를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이에요. 7년 전에 이미 스위스를 따라 넘어버렸습니다. 스위스는 참 미쳐, 우리보다 한참 미쳐요. 우리 상식적으로 스위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볼 게 되게 많이 오냐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 사람 하는 얘기는 들으면 이해가 돼요. 태어날 때부터 알프스를 보고 태어났어. 눈만 뜨면 알프스가 보여. 그 감동 받을까? 안 받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오면 그렇게 볼 게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오면은요. 예. 외국인들 관광객들이요. 예.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내볼게요. 2년 전 통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우리나라가 더 많을까요? 일본이 더 많을까요? 예? 눈치가 있구나. 그래. 우리가 한 등 차이로 일본을 제껴왔어. 2년 전에.
우리가 21등, 일본이 22등인가 그래요. 예.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도 몇 배 더 많고 인구도 2배 이상 더 많은데 우리가 일본 제꼈다니까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는 나라 단위가 아니고 도시 단위로 서울특별시가 전 세계 도시 중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가 10등 안에 들까 못 들까? 예? 10등 안에 들어. 딱 10등이야. 딱 10등이야.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도시 중에서 도시 순위로 2년 전에 서울특별시가 10등이야. 딱 10등. 예. 그럼 1등은 어딜까? 1등은? 1등 어딜까요? 파리야. 파리가 부동 1등이야. 파리. 예. 프랑스 파리는요. 그러면 프랑스 파리는요. 부동산 정책이 외국인과 관련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예. 외국인 관광객들이 먹여 살리는데 파리를. 파리 시민들이 낸 지방세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먹고 살아요.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는요. 외국인들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영향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쳐. 예, 예. 우리 서울시 여러분들이 내는 지방세 갖고 서울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으로 먹고 살아요. 서울시가요. 예. 그래서 그 서울이 전 세계 관광객이 들어서는 관광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 엄청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은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데 유일하게 그걸 몸으로 못 느끼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이야. 우리 중개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예. 부동산을 짓거나 개발하거나 땅 팔고 뭐 상가 만들고 숙박시설 짓고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수요를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외국인 수요 가지고. 근데 거기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이고, 예. 가끔 가다가 저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이제 생각이 튀신 분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에서 떼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제자들 중에서는요. 조금 생각한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못 느끼겠지만요. 이제 부동산 관련 공법이 계속 바뀌어요. 외국인 때문에 바뀌는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기초 때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할 때 뭔가 목표의식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중개사 공부, 막연히 노후 보장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 그렇죠? 근데 나는 중개사 공부해서 난 뭔가 좀 해보겠다.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할 거 진짜 많거든 지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10대 관광 도시야. 10대. 전 세계 10대 도시예요. 물론 우리보다 아시아에서 더 높은 데가 있지. 방콕이 6등인가 그래. 방콕이. 태국 방콕이. 예.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만 좀 바꾸면 우리가 방콕은 따라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 관광객들 설문조사를 다 해요. 한국관광공사에서요. 서울에 관광 와서 좋았던 점. 부동 1위가 뭘까? 예? 서울에 관광에서 좋았던 점. 외국인들이 쓴. 예. 쇼핑이 5등 안에 들어가. 예. 예. 그 다음에 지하철이 2등이야. 예. 지하철이 2등이에요. 왜냐하면 노선도 하나만 있으면 충청도까지 가고 너무 좋은 거지. 깨끗하고. 예. 너무나 좋다는. 제 시간에 다 오고. 예. 1등이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예요. 예. 자기네 나라는 다 돈을 내고 쓰거든 와이파이를요. 호텔에서 돈 내고 쓰는데 서울에 딱 내리자마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속도가 훨씬 빠르 자기네 나라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인이 갤럭시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속도가 원래 이 정도인 줄 알았대. 우리나라 서울 오고 난 다음에 처음 알았어요. 이 속도가 엄청나다는 속도가 원래 성능을. 그래가지고 와이파이가 최고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무료거든. 외국은 다 유료거든요. 화장실이. 예.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은 프랑스 파리가 지하철이 한 400개가 되는데 그중에 화장실이 4개인가 밖에 없다 그러죠. 3개는 유료래 또. 우리는 다 무료잖아.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게 있냐는 거예요. 지하철 노선도 하나만 있으면은 지하철 타고 갈 때 깔끔하지, 공기 좋지, 또 3등 하는 게 치안이 너무 좋대요. 여자 외국인 관광객이 밤에 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몇 나라 없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일본하고 싱가포르 정도래요. 근데 문제는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해가 지면 할 게 없대. 다 문 닫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5일간 여행은 일본의 10일 여행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자, 이제 서울 1등이잖아요. 전국의 각 도시가 2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서울만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 외국인들이. 서울 왔다가 다른 데도 가고 또 두 번째로 대한민국 올 때는 서울만 다른 데도 가잖아요. 2등이 되기 위한 경쟁이 제일 심해. 그게 바로 이제 국토종합계획에 나와요. 그래서 2등이 되기 위해서 동해안에 있는 도시들은 다 바다를 가지고 관광 자원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해안 바닷가는 이제 바가지 요금이 하나도 없어요. 지자체가 다 직접 관리해요. 옛날과 달라요. 현재 바가지 요금이 있는 데는 저기 부산 해운대밖에 없어. 예, 동해안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요. 예,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2011년도 국토종합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해안 신산업벨트, 평택, 그다음에 화성, 안산, 시흥, 밑에 내가 새만금, 동해안의 에너지 관광 벨트, 삼척, 양양 등등이 다 에너지 관광 벨트 이쪽에. 그다음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남북 조류 접경 벨트라는 게 생겨서 2011년도 남북 조류 접경 벨트. 그때 제가 건설회사 강의할 때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다 미분양된다고. 근데 땅이 싸게 나오니까 파주 문산 가서 개발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하는 첫날 휴전선에서 인민군 총을 쏜 거예요. 분양하는 날. 우리 관례상 총알 한 발당 분양가가 1,000만 원씩 떨어져요. 그날은 기관총을 쐈어. 그래가지고 다 미분양 됐어요. 미분양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다 2011년도 나왔다고요. 그러면 다시 언제 수정해야 돼? 2016년도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결재하실 대통령이 안 계신 바람에. 예. 도장 찍어줄 사람 없는 바람에. 국토부 장관이 만수립해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해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올해를 또 발표할 줄 알았는데 새 대통령 마음에 또 안 드니까 또 뜯어 고치고 있나 봐요. 내년쯤 발표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자마자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은 새로운 5년간 우리의 먹거리가 생겨.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년간 할 일이 생긴다고. 또 새로운 개발축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게 바로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국토종합계획 분위기를 아시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갖다가 찾아보면 나와 닿기.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국가는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방향이 있으면은 알아서 나쁠 거 있나? 그게 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예. 부동산 할 때도 누가 와서 고객에게 물어봐. 여기가 왜 유망한지 그러면 그냥 막연히 유망하다 그래봤자 설득력이 없어. 예? 갑자기 이걸 딱 펴놓고 보십시오. 나라에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하는 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래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이제 요 밑에 우리 책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에서 광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광역 그래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2개 이상 도시, 2개 이상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전국에는 현재 13개가 수립돼 있어. 광역도시계획이 13개가. 그래가지고 규모가 제일 큰 것이요.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놓은 게 있어요. 엄청 크죠.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2천만 명을 묶어놓은 2천 몇백만 명을 묶어놓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예, 2천 한 몇백만 명 되죠. 묶어놓은 건데.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놓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규모가 제일 커. 규모가 도시수로 제일 작은 게 3개 시를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어. 광양, 여수, 순천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거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마산, 진해, 창원을 묶어놓은 거. 예. 아주 잘 묶어놔서 이게 도시가 통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 중에 우리는 다 수도권에 사시니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게 교통망을 만들어. 교통망. 광역버스 타봤죠? 그게 바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도시를 서로 다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연계시키기 위해서 일단 교통이 서로 연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게 우리 광역버스라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오는 광역버스가요. 강남역 한가운데로 들어와. 강남역에. 전용 차선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침에 막 내립니다. 6시가 또 지나면은 차에 다 올라타고 다 사라져 또. 예. 이게 바로 서울, 경기, 인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요. 대한민국의 수도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다 잘 갖춰져 있어요. 상업 기능, 공업 기능, 금융 기능, 교육 기능 다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기능이 뭘까요? 주거 기능이 제일 부족해. 주거 기능이. 어떤 분은 좋은 아파트 다 서울에 있는데 뭐가 부족하니? 같은 값을 지불했을 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어야지만 주거 기능이 풍부한 거예요. 저 지방에서 근무하시다가 서울로 정근 오신 분들이요. 지방에 운동장 같은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와가지고는 저기 도봉구 쪽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로 들어가요. 예. 이삿짐을 다 쌓아놓을 데가 없대. 예. 그게 이제 서울의 주거 기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서울의 주거 기능을 보충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서울의 기능 하나를 포기하면 돼. 서울의 공업 기능 포기, 공장 다 때려 부시고 집을 다 지면 돼. 그러면 서울의 고용이 줄어들죠. 안 돼. 그래서 대신 분당이나 일산 같은 위성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분당이나 일산 우리가 흔히 배드타운이라 그래요. 서울의 주거 기능을 보충해주는 잠만 자는 도시. 그래서 배드신이 아니라 배드타운. 예. 그 배드타운이라 그러는 이유가 거기가 서울의 주거 기능을 보충해주고 거기서 살고 이제 서울로 출근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서울에서 상업 기능, 금융 기능, 공업 기능 등등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는 거죠.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통망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교통망이 다 나와요. 그다음 또 교통축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축.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는요. 남북 교통축이 있어요. 남쪽의 기점이 평택시예요. 북쪽의 기점이 동두천입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동두천까지가 남북 교통축이 있어요. 동서교통축도 있어. 서쪽의 기점이 인천 송도예요. 동쪽의 기점이 남양주 진접이야. 동서교통축이 있어요. 남북하고 동서교통축이 만나는 점을 결절점이라 그러고 결절점이 서울의 왕십리예요. 우리 왕십리 민자 역사 있지 크게 됐죠. 그 말에 남북 동서 교통축이 만나는 결절점이라서 그래요. 지하철 많이 지나가죠. 여기 2호선, 5호선, 중앙선 막 지나가잖아요. 거기가 바로 남북 동서 교통축이 만나는 결절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2000년에 수립됐거든. 2000년도에. 2020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 제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물어봐 주세요. 왕십리로 갔어. 예. 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집값 떨어졌을까? 절대 안 떨어졌지.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사를 갔어요. 제가 5년 전에 옥수동으로 갔어. 예. 왜 옥수동으로 갔냐 그러면 요 밑에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 때문에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밑에. 이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인데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고 제가 5년 전에 옥수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옥수동으로. 예.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도시가 시일 때는요. 점하고 군자를 빼고 그냥 도시 기본계획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부동산의 기본이 안 되죠. 그렇지? 예. 하남시 도시 기본계획 봤어요? 기본이 안 된 거지. 그렇지? 요 도시 기본계획 보면 그 도시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나와요.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기본계획이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느 도시의 목표가 정해졌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 그래요. 이것을요.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그럽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안산시라고 있죠. 경기도 안산시는 굉장히 특이한 도시예요. 경기도 안산시 우리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할 모든 거리가 다 안산시에 있어. 예, 경기도 안산시. 사람이 안 산다고 안산시라고 그랬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는요. 목표가 안산시의 도시 시니까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해 보면요.
목표가 좋은 말이 다 나와. 뭐 문화를 발전시킨다, 교육을 증진시킨다, 환경을 보존한다, 좋은 말 다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딱 선택하라 그러면 공업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공업도시. 그러면 안산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 공업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산시의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인 안산시 점찍고 군자는 시에서는 떼고 말해요.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을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말이 몇십 배가 더 나와. 왜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계획이 많아요? 목표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만약에 이 도시가 시일 때는 점하고 군자를 띄고 그냥 도시 계획 그래요. 도시 계획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도시 계획이라는 말을 50년을 썼어. 근데 갑자기 2012년도에요. 국토부가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멀쩡한 도시 계획을 가운데 점자를 찍고 군자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도시군 계획. 그리고 나서 만약에 거기가 시일 때는 옛날처럼 그냥 도시 계획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미스테리야. 왜? 뜻도 그대로거든 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을 찍기 위해서는요. 우리 책을 쓸 때 아래 한글 특수 문자 입력키를 열어가지고 예? 수천 번을 열어서 찍어야 돼. 예. 이런 행정 낭비를 만들었다니까.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뜻이 바뀐 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점 찍고 군자를 넣었다. 뜻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시일 때는 그냥 옛날처럼 도시계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그러면 다른 뜻이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부르는 게 도시군 계획이다. 예.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요. 제가 합격생들이 저한테 이게 선물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자에 포장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리본을 달았어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안에 알맹이가 2개 들어있어요. 포장지 표면에는 바디샵 써 있어. 바디샵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봤더니 이게 바디 클린저, 바디 로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맹이 2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상자각이 뭐냐면 도시군 계획이야.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그냥 도시군 계획이라 부릅니다. 상자각이야. 포장재 똑같아. 예. 저는 이 바디샵 좋은 건 줄 알았거든. 더 좋은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내년에 합격하시면은 알맹이 2개만 넣어서 좋은 거 주세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자 국토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나옵니다. 국토기본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말은 시험에는 나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 3개는 우리 시험범위인 국토계획법에 나와요. 그럼 국토계획법만 나오는가? 국토계획법에 자세히 나오고 나서 다른 법에서 또 이걸 인용했어. 뒤에 나오는 도시개발법이든 다른 것도 인용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는 요 사이에 계획이 하나 추가가 돼요.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은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돼요.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는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안에 수도권 정비계획이 나오는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근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시험에는. 그것도 많이 나와. 그 나오는 게 많이 나와. 예.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험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나오고요.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여기서 문제를 못 풀어.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와. 예. 그래서 시험 범위에는 포함 안 됐지만 우리는 공부는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범위에 포함 안 됐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왜 수도권 항상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는데요. 이 법은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계획이 수도권 정비계획이에요.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눠놔요.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고요. 들어봤습니까?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있어요.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보전 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을 3개의 권역 중에 하나로 다 지정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들어봤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만 볼 수 있도록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난 처음 들어봤다. 나만 볼 수 있도록. 예. 괜찮아. 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의 이력서예요.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띄어보는 서류가 등기부만 띄어보는 거 아니야. 등기부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2개가 가장 많이 띄어보는 서류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의 이력서, 그 토지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해야 돼요. 온나라 사이트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온나라. 자, 온나라 사이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 저한테 보기 살짝 손 들어봐. 괜찮아. 예, 괜찮아. 예. 다 처음이지 누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온나라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명세기 공인중개사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들어가 봐야 돼. 분위기는 익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온나라 사이트가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을 갖다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어. 나라에서 만든 사이트니까 여기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딱 쳐 토지 이용 계획 열람 딱 하면은 토지의 이력서가 쭉 나오고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다는 표시가 나와요. 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2005년도 이후로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확인원이라 불렀거든요. 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토지의 이력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 대충 그 땅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땅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여기 중개사건 말고 제가 토지 개발 같은 거 강의할 때는 그날 제가 앞에 컴퓨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궁금한 토지 지번을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 앞에다 이렇게 종이를 쌓아놓고 그 즉시 지번을 넣어서 이거 가지고 토지를 분석해요. 이렇게요. 바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온나라 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토지가 그 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토지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하면은요 3개 권역 중에 하나가 딱 써 있는 거야 무조건. 서울, 경기, 인천에는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토지는 3개의 권역 중에 하나가 다 표시가 돼 있다 이거지.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한테 이 그림은 좀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림 잘 못 그려. 예. 자, 우리 서울 있죠. 서울 전부 다가 과밀억제 권역인데 과밀억제 권역의 특징은요.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신설하는 게 원칙 금지야.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대표가 대학이나 산업단지, 대학이나 산단, 그래 산업단지입니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신설 원칙 금지, 예외 있음입니다. 예외 있음. 예. 그러면 대학이나 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 신설 금지, 예외 있음. 서울 전부 다 과밀억제권이요.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남쪽으로는 수원까지가 요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예. 그다음에 성장관리 권역은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이 가능한 곳이에요. 신설 가능. 대학이나 산업단지 신설 가능. 자연보전 권역은 수도권 동쪽에 이 수지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수질 보호. 혹시 여러분들 양수리라고 들어봤어요? 양수리? 네. 요즘에는 두물머리라 부르대.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양수리를 배웠거든요. 한날 갑자기 누가 두물머리 쪽으로 간대. 그래서 야, 내가 모르는 지명이 사실 있을 수가 있나? 제가 두물머리가 뭐지? 아, 양수리를 갖다 요즘에 두물머리라 그러네. 우리 양수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양수리라고 부르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 양수 옆에 댐이 하나 있어. 무슨 댐? 팔당댐. 그 유명한 팔당댐 여기 있어. 팔당댐이요.
자, 이 팔당댐이 얼마나 중요한 댐이냐 그러면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댐이 팔당댐이에요. 정부는 팔당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팔당댐으로 오는 지역들을요.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했어요.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이 자연보전권역은요. 행정구역과는 무관해. 하여튼 물길 가지고 정한 거예요.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오는 곳은 다 자연보전권역이에요. 행정구역과 무관해. 그러면 자연보전권역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물길이 바뀌지 않고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근처 언저리에 가서 여기가 자연보전권역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오줌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봐서 팔당댐 쪽으로 간다 싶으면 여기가 자연보전권역이에요. 하여튼 물이 흘러가는 걸 가지고 정한 게 바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팔당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해. 규제하는 거예요. 왜? 수질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고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6만 제곱미터야. 6만 제곱미터가 예외의 예외를 적용하고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6만까지가 최대야. 민간한테 6만 주겠어? 안 주겠죠. 그렇죠. 국가기관 6만이 최고예요. 6만이.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상식이 뭐냐 그러면 자연보전권역은 6만이다. 최고가. 상식이야. 상식. 우리 사람이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잖아요. 코먼센스라고 그래. 영어로. 코먼센스.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상식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최대 6만이 최다라는 게 상식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가 산업단지 선정회의를 할 때 저는 벌써 이제 5년째 연임됐거든요. 매년 새로 심사를 해요. 심사위원들을. 저는 현재 5년째 연임인데 예전에 연임이 못 되고 퇴출되신 분이 계셨어요. 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선정하기 회의를 하는데 말씀을 잘못하신 이분이. 예. 이쪽에 후보지가 나왔거든. 자연보전권역에서. 그랬더니 다른 분이 여기는 6만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왜 6만밖에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이거는 바로 토익 출제를 하셔야 될 출제위원이 알파벳을 모르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재임용 탈락. 예. 여기는 상식 6만입니다. 국가기관이라도 산업단지라도 6만이 최고예요. 6만. 왜? 팔당댐 수질은 절대 국가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천 몇백만 명이 먹는 식수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자연보전권역이고 나머지 지역이 다 성장관리권역이에요. 나머지 다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장관리권역과 이 자연보전권역이 있을 때 참고로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장관리권역에서 주택법에서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몇 년간 제한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장관리권역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 왜 길까? 주로 개발이 어디서 되겠어요? 성장관리권역에서. 그래서 분양권 전매 기간이 길어. 예.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인데 이걸 인용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작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재개발할 때요. 재건축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은 분양권을 3개까지 준다고 나와. 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은 재건축의 분양권 3개 준다고 나와.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분양권이 1개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얼마 전까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의 분양권이 3개였다가 투기과열지구가 되므로 인해서 분양권이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국토계획법도 나오고, 예?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인데 다 나와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조문 읽고 이해가 안 돼. 한꺼번에 공부를 안 하면요. 과밀억제 권역이 뭔지, 성장관리 권역이 뭔지, 자연보전 권역이 뭔지를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은 해당 파트에 가서 이제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오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야. 공식적으로 범위. 예. 자, 그러면은 참고로 이제 참고입니다. 이 자연보전 권역에 들어간 도시가요.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그 다음에 가평군하고 양평군 이 5개 시군은요. 도시 전체가 다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이 5개에다 물을 버리면 물이 다 팔당으로 와요. 예, 5개 시군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 용인시지 용인. 용인은 도시의 2분의 1이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2분의 1이 성장관리 권역이에요. 걸쳐 있어요. 우리가 용인 그러면 왠지 개발 호재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부동산이라고 있죠. 쓸모없는 땅 10,000원짜리를 50만 원씩에 막 팔고 막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 기획부동산이 가장 많이 쓸고 지나간 땅이 용인시예요. 그래서 신도시 후보 지역이라고 해서 예전에 용인시 모현면이라고 있었어요. 용인시 모현면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가 소문을 막 내가지고 10,000원도 하지 않는 땅을 평당 50만 원에 막 팔고 그랬거든요. 본인들이 다 확보해 놓은 땅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용인시 모현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개발 안 될 만한 땅들이야. 예. 근데 그 용인시 모현면에요. 기획부동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땅이 있는데 옆에가 평당 200만 원인데 그 옆에 평당 70만 원짜리 급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사셔도 되니까 와서 구경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구경하러 갔더니 세상에 사실이네. 옆에가 평당 200인데 그 옆에 개울이 하나 있고 개울 건너편 땅이 평당 70인 거예요. 근데 이 개울이 아주 중요해요. 개울 건너편에서 물을 보면 물이 팔당댐으로 가요. 자연보전권역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용인은 좋은 땅 나왔다고 전화 오면 다 어디라는 거예요. 용인에 자연보전권역. 용인시 처인구 이런 데야. 처인구, 백안면, 처인구, 모현면 이런 데입니다.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기획부동산하고 전화 통화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속아요. 기획부동산 전화 오면은 어떡합니까? 3분 이상 통화하시면 안 돼. 3분 이상 통화한 사람은 거의 다 절벽이라든가 맹지를 사게 돼 있어. 예. 예. 진짜예요. 기획부동산하고 3분 이상 통화하면 거의 다 산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기획부동산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 잘하는지 2년 전에 저기 그 강남에 저기 기획부동산 쪽에다가 여러분 중국 연변에 그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했는데 운도 없이 기획부동산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벽 샀잖아요. 절벽. 네. 걔네들도 말 잘한다 그러는데 기획부동산한테는 아예 뭐 세 발의 피야. 예. 그래가지고 돈 입금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지네들이 입금한 거야. 지네들이. 예. 입금한 거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사기를 당하고요. 요즘에는 기획부동산이 마케팅 방법이 바뀌었어요. 중개사들을 노려요. 요즘에는요. 주로 중개사가 피해자들이 돼요. 전에는 요즘에는 제일 독한 데가 제 선능력 같은 데지. 요즘에. 거기는 70% 80% 정도 부동산에서 거의 다 기획부동산인데 예전에는 한 층에 200명이 앉아 있었어요. 200명이. 전화 200대를 놓고요. 무작위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명만 걸리면 돼. 수수료가 30%거든. 기획부동산은. 그래서 5억짜리 땅을 팔잖아요. 그냥 쓸모없는 땅 5억짜리 팔면은 5, 35, 1억 5천만 원을 주는데 계좌 이체를 안 해요. 현찰로 줘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 다 앉혀놓고 나서 그 수수료 전달식을 해요. 이만한 쟁반에다가 돈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100장씩 쌓아가지고 산더미 쌓아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나와. 전달식 하는 거야. 박수 막 치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도 이제 진짜 1년에 한 건만 하면 돼 막 그러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최고가 0.9%죠.
그럼 30%야 수수료가.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도 수수료가 세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 작업하는 게 확률이 떨어져요. 워낙 많은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진짜 3배 오를 만한 땅이 있어 전화하면은 그 땅이 있으면 네가 사라고 전화 끊어버리거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요 중개사를 갖다가 매개로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중개사가 있잖아요. 중개사한테 물어봐요. 기획부동산에서 몇 회 합격하셨냐고. 17회 시험까지 합격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5, 16, 17 합격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사기를 못 쳐. 근데 18회 시험 이후로 18, 19, 20 그 이후로 합격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이 임야가 진짜 좋은 임야인데 이거 사면 앞으로 10년 내 10배 이상 오른다는 거예요. 17회 때까지는 산지관리법이 시험범위였어. 공인중개 시험범위. 18회부터 없어졌어. 그게. 학생들이 시험범위 줄여달라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18회부터 없어졌던 공법이 공법 원래 9개 법률이었어요. 3개 없어졌다고. 산지관리법, 산림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그린벨트. 3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18회부터 합격한 공인중개사한테는 임야라든가 특히 그린벨트 임야를 갖다가 진짜 좋은 땅이라고 확신을 줘. 그럼 이 사람은 이건 사실인 줄 알고 자기가 한 자리에서 한 10년 하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누가 여유자금인지 다 알잖아. 동네 사람들. 전화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땅 나왔다. 자기도 믿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량 고객들한테 자기가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팔고 그 땅을 사신 분이 봤더니 면적이 매년 줄어들어. 새만큼 샀는데 침식돼가지고 10년쯤 땅이 없어져. 예. 예. 포락지라죠. 포락지. 예. 그래서 이제 그 기획부동산이 요즘에는 다 중개사들을 갖다가 속여요. 중개사 속이면은 그 중개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 다 같이 속이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대상이 될 거다 이거지. 예. 용인 절반이 자연보전권익이다. 그다음에 용인을 쓸고 지나갔어 이제. 모현면, 백안면을 쓸고 지나가 다음에 이제 안성시로 갔어요. 안성은 5분의 1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안성이 일죽이라고 있죠. 일죽. 거기가 자연보전권역이야. 예, 일죽. 물버림 8당으로 와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가 아주 특이한 도시예요. 남양주는요. 3개 권역에 다 걸치는 도시야. 남양주가 3개 권역에. 그래서 남양주는요. 유일하게 3개 권역에 다 걸쳐요. 도시가.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혹시 아시는 지명이 있어요? 남양주 아는 지명? 예? 오남, 진접, 별내, 퇴계, 진건, 와부. 예, 여기가 다 성장관리권역이야. 남양주에. 지금 말씀하신 데가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와부. 여기가 다 남양주의 성장관리권역. 남양주시가 인구 50만 돌파했거든요. 우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불러요? 대도시. 대도시 시장이 되면 도시사로부터 벗어난다 그랬죠, 거의. 예. 남양주시가 바로 요 성장관리권역 때문에 50만을 돌파한 거잖아. 그래서 남양주시에 돌파한 지 벌써 한 10년 됐죠. 그 10년 전에 50만 번째 주민등록 이전하신 분한테 감사패 전달시켰잖아요. 남양주 시장이 울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제 경기도지사의 압박에서 벗어났다. 남양주시가 50만 돌파한 게 바로 요 성장관리권역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남양주에서 좋은 땅이 나왔다고 전화가 오면 3군데 중에 한 군데야. 남양주시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 예.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 이거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세 개가. 예. 그래서 남양주에 좋은 땅 나왔다 전화 오면은 혹시 거기 화도읍이나 조안면이나 수동면 아니냐고 전화 끊을 거예요. 벌써 알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자연보전권역이거든. 여기서 물 버리면 물이 다 어떻게? 팔당으로 가. 뭐 자연보전권역은 불변이라 그랬죠. 불변이라 그랬다고요. 안 바뀌어. 예. 근데 예전에 기획부동산이 남양 여기 용인시 모현면이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래서 10,000원도 안 하는 땅을 50만 원에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모현면이 왜 신도시가 안 되냐면 자연보전권역이야. 최대 개발 면적 얼마예요? 6만. 신도시는 기본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 미니 신도시라도 30만 이상이 돼야 돼. 최대 6만이잖아. 신도시 안 될 거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특별법을 만들면 돼. 이거 우선 적용되는 것은.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건 분당 신도시 있죠. 분당 신도시를 왜 허구 많은 데다가 많은 데 있는데 왜 분당에다 만들었을까? 예? 분당 신도시 만들 때 제일 고려한 게 팔당 댐으로 생활 하수가 안 와야 돼. 그러면 분당에서 물을 버리잖아요. 물이 팔당으로 안 와. 탄천으로 가. 탄천으로. 예. 그래서 분당에다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초대형 신도시를 만들죠. 거기에 나오는 생활 하수가 엄청나요. 근데 그게 만약에 초대형을 만든 신도시가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팔당으로 오면요. 팔당이 오염돼서 한 2천 몇백만 명 식소를 버려야 돼요. 안 되거든. 그래서 신도시의 1순위는 서울에서 가깝긴 하지만 물을 버렸을 때 팔당으로 안 오는 곳. 거기가 바로 분당이야. 분당. 탄천으로 가거든. 근데 지금 와가지고요. 분당급 신도시를 만들어버린 팔당 다 오염되게. 그렇죠? 예.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그 같은 성장 관리 권역이 경기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어요. 경기 북부에도 있고 남부인데 근데 경기 북부는 별로 개발이 안 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서 그래. 그래서 경기 남부의 성장 관리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예. 자, 이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알 것 같아. 예. 그러면 여기 쓴 그 5개의 계획은 시험에 계속 나와. 5개. 앞으로 수시로 계속 봐. 예. 국토종합계획은 한두 번 정도 보입니다만은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말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에서 지금 공부한 것을 알아야지만 그 조문이 이해가 되고 문제를 맞힐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계획들은요. 상하 관계가 있어요. 상하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위 계획은 자기보다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 광역 도시 계획은 다시 국토 종합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너무나 뻔하죠. 그렇지만 시험에는 거의 매년 나와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아주 어렵고 힘든 것만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그 절반 이상은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던 거 그 다음에 한두 번 들어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잠시만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